인간의 몸으로 27년 동안 사후세계에 다녀온 천재 과학자 스베덴보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태양계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행성들은 전부 지구와 같다. 태양계 이외에도 우주에는 수많은 행성들이 존재하는데 모든 행성에는 주민이 살고 있다. 1981년에 한국에 왔던 미국의 프랭크 스트렌지스 박사는 금성인 벨리안트 도르의 존재를 우리나라에 알리고 갔다. 스트렌지스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그 금성인이 한국은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나라이므로 이곳을 방문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UFO와 우주법칙이라는 책의 저자인 조지 아담스키는 많은 수의 우주인이 각 은하계로부터 지구로 와서 지구인으로 태어나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아담스키는 금성인과 토성인의 안내로 직접 UFO를 타고 여행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우주인이 UFO를 타고 지구에 나타나는 이유는 3차 세계대전과 지구 극이동을 경고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오늘은 실제 우주인을 만난 남자의 충격적인 일화를 담은 책 UFO와 우주법칙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때는 1953년 2월 18일. UFO 연구가로 유명한 조지 아담스키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호텔에 묵고 있었다. 손목시계는 저녁 10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 남자가 자신의 앞으로 다가오더니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아담스키는 즉각 그들이 지구인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들은 아담스키에게 함께 어디로 가자고 했고 아담스키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따라 나섰다. 그들은 아담스키를 검은색 폰티악 세단에 태우고 시외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운전을 하던 키 큰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는 완벽하게 영어로 말했다. 이분은 당신들이 화성이라고 부르는 행성으로부터 왔고 저는 토성이라고 불리는 행성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이야기를 건 사람은 당신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구인이 연락원이라고 부르는 신분을 가지고 수년간 지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인 속에 뒤섞여 있지만 우리가 외계인이라는 사실은 밝히지 않습니다. 아담스키, 당신도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가 세상의 비웃음과 비판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라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대략 1시간 반쯤 달린 후 빛나는 작은 원반 앞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아담스키가 처음으로 접촉했던 금성인인 오호손이었다. 오호손은 몸을 훌쩍 날려 원반에 탄 후에 아담스키에게도 타라고 손짓했다. 그리고는 지상에서 약 12km 떨어져 있는 수송선으로 올라갔다. 그것은 지구의 비행기가 항공모함 갑판에 착륙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우주선은 기계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한다고 했다. 금성에서 온 여인 카르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같은 우주선은 수없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성뿐만 아니라 화성이나 토성, 그 밖의 행성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우주세계의 사람들은 모두가 매우 우호적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행성을 찾아가면 언제나 환영해 주지요. 지구의 인간만은 예외입니다. 아주 옛날에 지구에 살았던 사람들은 음향과 파동에 관한 우주적 법칙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식은 현대 문명에서는 완전히 상실되었죠. 아담스키와 대화를 나누던 우주인들은 커다란 라운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우주인이 있었다. 그 노인은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고 있다고 했다.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다. 형태를 지닌 것은 모두 무형의 궁극물질에서 존재로 이르게 마련이다. 거기에는 처음도 끝도 있을 수 없다. 우주 안의 수많은 행성에는 우리와 같은 생활 방식을 가진 인류도 있고 성장 과정에서 아직도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 별도 있다. 우주를 마음대로 드나든다는 것은 행성이나 인간뿐만 아니라 온갖 생명체 안에 잠재하는 여러 법칙을 몸에 익힌 사람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각 행성 간의 거리는 지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지구인들은 우주여행에 무거운 헬멧과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지만 인간의 신체는 어느 행성에서나 적응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태양계에서 지구를 빼놓은 모든 행성의 주민은 우주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생명과 우주에 대한 그대들의 이해는 매우 빈약한 것이다. 먼저 그대들이 절실히 깨달아야 할 일은 다른 행성들의 주민들도 근본적으로는 지구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다. 다른 세계에서도 삶의 목적은 그대들과 같다. 모든 행성의 인류는 더 높은 곳으로 성장하려는 욕구가 있다. 지구의 학교 제도는 어떤 의미에서 이 생명 진화의 과정을 모방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인들은 시간이라는 것에 너무 묶여 있다. 우리의 우주선은 지구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날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느 기계적 조작으로 인력을 무중력 상태로 만드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인력의 간섭이나 저항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지구인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주적인 대생명을 안고서 사는 것을 배울 때까지는 결코 우주인의 짝이 될 수 없다. 지구인이 대규모로 우주선을 타고 오는 것은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세계에서는 창조주의 법칙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인은 아직 말로만 알고 있는 단계에 있을 뿐이다. 그대가 지금 알고 있는 교훈만이라도 실행한다면 지구인들은 서로 죽이기를 그만두게 될 것이다. 앞으로 지구 전체에 급속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결과는 3차 세계대전의 씨를 뿌리고 키우는 구실밖에 하지 못했음을 지구인들은 이미 깨닫고 있을 것이다. 모두에게 작별의 손짓을 하고 나서 우주인 성자는 등을 돌려 방을 나갔다. 이때 화성인인 파아콘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상념의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요. 우리는 육체로 지구를 방문하는 일 말고도 지구인들이 현재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몇몇 정부 정치인들은 이미 우리와 접촉하고 있습니다. 염원이라는 것은 라디오와 똑같아서 어떤 일정한 파장을 타고 수신되거나 전달됩니다. 당신은 몇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념을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관찰했고 당신이 텔레파시를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른 행성에서 지구로 와서 살고 있는 우주인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런 일이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까? 선사시대부터 쭉 있었지요. 지구인을 구하기 위해 지구에서 태어나도록 파견된 사람은 예수를 빼놓고도 많지만 예수가 책형을 당한 뒤로는 지구상에 태어나기보다는 본인에게도 가장 위험이 적은 방법으로 우리들의 사명을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채 지구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지원자를 내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구인들 사이에 어울려서 지구인의 말과 생활 양식 등을 배우고 있지요. 지구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는 그들 자신들이 파괴한 많은 문명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재 당신네들을 위협하고 있는 파멸은 과거에도 수없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인이 인간의 신성을 얼마나 감쪽같이 잊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구인은 단지 습관의 노예에 지나지 않지요. 인간이 스스로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한 아무도 구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지가 지구인들을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우주의 일부인데 말이죠. 우리의 우주선도 이따금 고장이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수리가 불가능하면 우주선을 버립니다. 그러면 선체는 녹아서 우주의 기본 원소로 돌아가게 되지요. 만일에 이러한 사고가 행성 가까이에서 발생했을 때는 추락하는 수도 있지요. 그러면 타고 있던 인원은 모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주 법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주 법칙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육체를 고의로 파괴하는 짓은 하지 않습니다. 아담스키는
40대 초반쯤으로 생각되는 또 다른 남자 성자를 만났다. 만물의 성스러운 창조주는 창조물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창조물은 신의 현신이며 동시에 창조주의 예지에 의한 상념의 표현입니다. 지구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물은 자기의 목적을 표현하여 봉사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완전히 깨달으면 온갖 현신은 광대한 화원에 핀 아름다운 꽃처럼 눈에 비칠 것입니다. 거기서는 가지각색의 꽃이 만발하면서도 전체로는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꽃이든 다른 꽃의 현실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됩니다. 인간들은 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야 할 길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영혼의 빈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공포심을 몸에 지니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정찰 원반은 모선에서 충전이 되어 지구로 돌아갈 채비를 다 끝내고 있었다. 아담스키는 불가능으로 보일 만큼 짧은 시간에 지구로 돌아왔다. 차가 호텔 앞에 이르자 파하코는 아담스키의 손을 만지면서 다시 또 만나자고 했다. 때는 1953년 9월 8일. 다른 행성의 친구에게서 전해오는 텔레파시 통신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더 또렷해져 왔다. 아담스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또다시 파하콘과 라미오를 만났고 그들은 곧바로 우주선에 올랐다. 우리가 다시 당신에게 온 까닭은 마음에 품고 있는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구는 태양계 중에서 가장 늦게 인간의 생명 유지가 가능한 단계에 이른 별이었습니다. 지구 최초의 주민은 다른 행성에서 데려와진 것입니다. 지구에 이주했던 주민들은 몇 세기도 가지 않아 이 천체의 생존 조건이 악화되리라는 것을 깨닫고 몇몇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유물을 우주선에 싣고 다른 행성으로 이주해 가고 말았습니다. 우주의 개척단이 떠나간 뒤 곧 갖가지 천재지변이 지구 표면에 일어났습니다.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육지도 있고 바다에서 솟아오른 육지도 있었지요. 수많은 행성의 지도자들은 범죄자를 추방하는 장소로 지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들을 멸종시킬 수도 구속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을 했다가는 우주의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이지요. 이 사람들을 지구로 보낸 뒤로 오랫동안 우리 우주인은 자주 그들을 찾아 될 수 있는 데까지 돕거나 지도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이기적 지배욕은 점점 더 강해지고 우리의 노력도 힘이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구에서는 전생의 법칙이라는 말을 잘못된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참된 뜻은 지구인 중 개인이 무명을 초월해서 보다 높은 삶의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 다른 별로의 전생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인들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배운 교훈을 나날이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만드는 조각가입니다. 인간의 육체에 모습을 주고 그 모습에 아름다움과 추함을 불어넣는 것은 오직 인간의 관념인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이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아담스키는 문득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만일에 그들이 식량 때문에 살생하는 일이 생긴다면 과연 그것은 죄라고 할 수 있을까? 라미오는 이렇게 답변했다. 만약 당신이 사과를 먹으면 사과는 그대의 일부가 됨으로써 당신과 더불어 한층 더 높은 봉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멸종시키거나 착취할 목적으로 살생을 하면 그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이 원리에는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과는 인간에게 식용이 됨으로써 도리어 보람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절대로 분리란 없습니다. 지구의 지축이 점점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당신은 놀랄지도 모릅니다. 주기가 한번 돌아서 지구가 완전히 기울게 되면 현재 바다 밑에 있는 육지의 대부분이 솟아오를 것입니다. 지구의 극이동이야말로 우리가 지구를 관찰하는 주된 목적이지요. 지축이 기울면 다른 행성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는 반드시 대변동이 일어납니다.
지구는 지금 일종의 새 주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인들은 이것에 대해 황금시대 또는 보병궁 시대라 부르고 있죠. 금성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지구는 우주시대로 다가서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구의 성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인류의 진보를 위해 각자의 프로그램에 따라 지상에서의 삶을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지구인들에게 꼭 가르쳐 주십시오. 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